1911년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 그는 극저온 상태에서 수온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물질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찬종 박사는 초전도 물질을 통해 더욱 성질이 좋은 초전도체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보고 어떤 원자를 하나, 어떤 원자를 세 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런 초전도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사람마다 조리법이 다른 것처럼 초전도체를 합성하는 방법도 제각각 다릅니다. 김 박사가 특히 신경 쓴 것은 촉매 물질인데요. 그 안에 얼만큼 건강한 초전도체가 만드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촉매 물질로 세륨 옥사이드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이렇게 세륨 옥사이드를 한 1% 정도 딱 넣어주면 좋은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재의 미세한 그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얼만큼 깨끗하고 잘 만드냐에 따라서 초전도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향상시켜야만 산업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륨 옥사이드라는 촉매를 넣어서 조직을 아주 균등하게 만들어줘서 성질을 몇 배 올릴 수 있었죠. 그것이 저희 연구 중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제작 비용은 줄어들고 전기 효율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 논문은 어느덧 150여 편에 달하는데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몇 해 전 산업체의 기술 이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양질의 초전도체는 무려 열흘 동안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며 탄생된다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런 거. 근데 여기 뭐 무슨 초코칩 붙어 있듯이 이건 뭐예요? 네, 요거는 받침대를 쓰는 건데 이 받침대가 없으면 또 여기 다른 물질하고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나중에는 이거 다 떼냅니다. 가공을 해서 받침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 타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무려 100여 년간 이어진 초전도의 난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찾은 거예요. 소두꾸러미질을 치다가 초전도 코일이 타지 않는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높은 성능의 초전도 자석. 이를 위해선 극저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액체 질소인데요. 영하 220도의 상태에서 질소가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저희는 저기 있는 초전도 자석을 차갑게 냉각시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상자에 초전도 자석을 넣고 액체 질소를 부어주면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그 성능은 어떨까요? 냉장고 자석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센 자석입니다. 초전도 자석은 온도가 낮을수록 자기장이 세지는데요. 일반적인 구리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전도 자석에 아주 높은 전류를 흘려본다는데요. 일부러 전류를 굉장히 세게 넣어주는데요. 전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초전도 자석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고요. 70A 정도를 흘렸는데요. 70A가 어느 정도면 사람한테 0.1A의 전류만 흘러도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전류인데요. 그거에 한 수백 배, 700배 정도 되는 70A 전류를 흘린 상태입니다. 그런 게 만약에 초전도 자석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자석이 타게 됩니다. 원래 초전도라는 기술 자체가 구리나 기존의 어떤 방식에 비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타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구리랑 같이 감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리가 한 다만 몇 초라도 버텨주면
그 사이에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코일을 보호하려고. 코일에 강한 전류가 흐르다 보면 순간 열이 발생하고 급기야 초전도선이 타버리는 퀸치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때 학교에서는 이 현상을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 조항으로 생각할 정도로 난제였다고 합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초전도의 문제. 한 박사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걸 개발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절연이라는 물질이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자기장 자석 안에 들어가 버리면 기계적으로 자석이 너무 쉽게 변형이 됩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절연이라는 물질이. 얘만 들어가면 막 그냥 애가 휘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걸 도대체 이거 왜 있잖아. 사람이 짜증이 나니까 빼고 싶은 거지. 미우니까. 아,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희 MIT에 있던 저희 보스였던 이와사 교수님이 자긴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 왜 빼냐. 말이 안 된다. 절연은 일종의 도로로 치면 가드레일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일로 못 넘어가게끔 전류라는 것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줘야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전류가 지 맘대로 막 흘러버리면 자기장이 발생하지도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막 이상하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 절연은 자석에서는 상식 같은 거였어요. 코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감쌌던 절연체를 과감하게 뺀 한승용 박사. 그 결과 절연체가 없어 전류와 열이 골고루 분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무절연 방식의 개발은 초전도 자석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승용 박사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모형물이 떨어지지 않고 자석 위에 둥둥 떠오르는데요.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붙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떠오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듯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어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장치, MRI 등 강한 세기의 전자석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류를 계속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왜 타는지 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정 전기량 이상이 되면 저항이 갑자기 커지면서 열이 나고 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초전도 주위를 많은 구리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초전도 상태 벗어나면서 저항이 확 생겼을 때 전류를 구리 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가 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리가 초전도체 한 7배 이상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우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MRI실은 높은 층에는 못 넣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타지 않으면서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 없을까라는 걸 찾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김석환 박사가 찾아낸 것, 바로 산화 바나듐을 이용한 점착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든 페이스트입니다. 이 물질을 초전도선에 코팅을 해서 그걸로 마그넷을 만들게 되면은 초전도가 제대로 동작하는 저온에서는 절연 역할을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도전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초전도성의 안정도를 높여주는, 그러면서도 초전도가 제대로 동작할 때 제어성은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초전도선의 발열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류를 흘리는 역할인 구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 산화 바나듐을 이용해 저온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고온에서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류를 제어할 수 있으면서 안정화까지 가능한 이 기술을 세계 각국의 논문과 특허로 알린 김석환 박사.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부족했지만 그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논문으로 만드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심들을 가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더니만은 뭐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재료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한 게 있었고, 뭐 제네바 대학교, 일본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